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0월 31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 12개월치 전망을 지금 한꺼번에 내놓은 분석가도 있는데요. 그 분석가들의 분석들 다양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이 지금 되돌리면서 모두 대부분의 이제 긍정적인 전망들이 굉장히 우세해졌는데요. 그 내용들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필브의 분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브는 지금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을 통해서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은 되돌림이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고, 이전 저점이었던 7,600달러 선이 이제 그 되돌림이 마무리가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시 반등이 나와서, 지금 이게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50주 이동평균선이랑 100주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는 여기가 이제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이 구간을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상승으로 턴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2020년도에 들어서 2020년도 초반 봄쯤 되면 여기를 돌파하고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전고점이었던 13,881달러 선도 돌파를 해서 이 19,667달러 선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난 거는 50주 이동평균선하고 100주 이동평균선의 그 골든크로스죠. 그 골든크로스를 미리 예상을 하고 그 지점이 나올 때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건데, 상당한 기간입니다. 지금 그 10월에서 2020년 완전 말까지 거의 2달 가까이죠. 그래서 그 이후 정도나 이게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 지점이 이제 지지선을 형성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 여기에서 횡보세를 유지할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윗상단, 지금 여기에서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뭉쳐져 있죠. 그래서 이 가격대를 굉장히 큰 저항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데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형성되는데 몇 달이 걸리고, 그 몇 달 동안 가격이 모아지면 그 이후에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장기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엑스카보의 분석입니다. 엑스카보는 조금 다른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분석을 했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가격 위쪽으로 이제 쐐기형 패턴처럼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내려와서 현재 이 저점으로 봤을 때 이전 저점 우리 3,153달러 선 인을 저점으로 보고 지금 13,894달러 선을 고점으로 봤을 때 거기에 50%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대, 지금 8,248달러 선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 구간을 이제 지지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지금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 50%에 해당하는 8,500달러 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여기에서 가격이 모아진 다음에 상승하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들의 그 흐름들 단기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을 예측한다는 건 그 틀릴 확률이 꽤 높으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 보시고요. 그리고 이 하락 트렌드 라인이 있죠. 이 파란색 선을 지금 완전히 깼어요. 그래서 이 트렌드는 완전히 이제 바뀐 추세죠.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완전히 깨버렸기 때문에
그 추세는 완전히 깨진 상태고, 여기에서는 보통 그래서 이제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들이 더 높다라고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도 상당하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의 거래량이 기존의 거래량을 훨씬 돌파하는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세를 예측하는 데 힘이 더 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람 마스터즈의 분석입니다. 알람 마스터즈도 비슷하죠. 알람 마스터즈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지금 이제 그 불 플래그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점 우리 3,000대까지 날아갔던 가장 최저점이었던 요 구간을 비교해서 보자면 이 구간에서 불 플래그 패턴, 깃발 패턴이죠. 그래서 깃발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요 구간을 형성하고 이걸 깨고 이제 올라가는 흐름에서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6시간 전이구나. 이게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고요. 여기 일봉상으로 그 52MA라고 12MA가 이제 교차하는 이 구간이 여기에서 이제 불 플래그가 끝나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돌파하면서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하고 있고, 똑같이 지금도 불 플래그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고, 이 플래그를 돌파하는 그 구간부터 상승세가 출현할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가격대에서 가격이 아무래도 그 상당 기간 이 플래그를 형성하는 그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저점은 8,821달러 선까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까지 내려오고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이 플래그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결국엔 9,631 그리고 12,420달러 그리고 19,782달러 고점까지는 33,228달러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 이건 너무 먼 미래고요. 우선은 단기적으로 2020년에 지금 바라보는 구간들이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요 구간 그 12MA하고 52MA가 크로스되는 요 구간이 이제 들어섰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 구간이 지금 워낙 이 크로스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크로스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는. 그리고 MACD도 이제 0 이상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이제 의미 있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리시 다이버전스, RSI가 MACD랑 지금 RSI가 둘 다 불리시 다이버전스 위쪽으로 지금 상향으로 방향을 틀고 있죠. 그래서 가격대는 하락세였는데 이제 불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온다라는 건 저번에도 한번 그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갔을 때에는 오히려 상승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추세들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서 그 추세를 다시 한번 인증을 한 셈이 돼버렸죠.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에서 중요하게 바라볼 만한 게 요 선입니다.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쪽에 있는데요. 지금 가격이 상당히 높이 상승을 했다가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 조정세에서도 딱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는 모습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9,000달러 선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지금 가격이 수렴하는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이 과정이 이제 가격이 조금 더 이 안에서 수렴하는 과정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이죠? 그리고 여기를 깨지 않고 계속 위쪽에서 조정을 보인다면 가격 안정성을 더욱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길 바라죠.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는 것보다는 위쪽에서 노는 게 가장 좋죠. 자, 그리고 크립토 울프의 이제 분석입니다.
크립토울프가 이제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예요. 그 3일 이동 평균선으로 봤을 때하고 그 다음에 데일리 차트로 봤을 때 200일 이동 평균선을 중요한 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불리시 강세장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바텀이 벌써 나왔다. 그러니까 바닥 지점이 이미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받고 과거에도 상승하는 패턴들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약세장에서 이제 강세장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 지지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지지를 받은 점이 다시 또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에 지지를 받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이 모습이 이제 좋은 부분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 3day, 그러니까 3일 차트로 봤을 때에도 20일 EMA 선을 기준으로 보면 20일 EMA 선을 계속 지지를 받아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일 EMA 선에 지금도 지지를 정확하게 받은 자리에 있고, 이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닥이다라고 크립토울프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지금 이제 그 바닥을 지지받고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흐름이 지금 여기에서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여전히 강세장이다. 1만 달러 돌파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필브필브 다시 또 나왔죠. 지금 필브필브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동평균 기반으로 한 기술 신호가 여전히 비트코인은 강세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비트코인 반감기인 2020년 5월 7,500에서 10,000달러 사이의 범위에서 거래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상으로 뭐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다시 골든크로스가 출현하는 부분들, 50 EMA 선이 이제 뚫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트레이더이며 애널리스트인 조시 레이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9,600달러 저항선보다 높게 치솟는다면 잠재적으로 1만 달러 수준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가격이 8,700달러의 지지선 이하로 무너지면 이 강세 시나리오는 무효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8,700달러 이상으로 지금 이제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우선은 저점 지지선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현재 데일리로 봤을 때에는 9,200달러 선, 그리고 9,600달러 선, 9,600달러 선은 이제 저항선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10,000달러 선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고 단기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 중심의 이제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사토시 플리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4시간 차트가 강력한 상승 움직임을 시사하는 강세 페넌트 패턴을 보이고 있다. 브레이크 아웃이 발생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10,000달러 이상으로 오르고 잠재적으로 1,500달러 이상의 새로운 고점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이 수렴하는 과정들이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브레이크아웃이 한번 출현하면 상승 패턴이 더 추가적으로 1,500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가격대 지금 이제 그 거래량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삼각 수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9,500달러 안착 기대감, 이키가이 CIO가 미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비트코인의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펀드 이키가이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트래비스 클링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31일 새벽 미 연방준비제도가 20억 달러 규모 재무증권 매입, 기준금리 인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비트코인은 비주권, 공급량 제한, 글로벌 불변 분권, 디지털 가치 창출 성격을 지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정 확대, 그러니까 양적 확대 정책을 계속 이제 돈을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화가 지금 계속 풀어 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가장 호재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결국엔 돈의 가치는 떨어질 거고, 그 돈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 대안적인 자산이 될 수 있는 자산들은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비트코인의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비트코인 구글 검색량이 3개월 내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관심도가 8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전 세계 비트코인 구글 검색량이 3개월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중국발 호재로 상승을 전환하면 이제 9,200달러까지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와 관련 주식 시장에도 이게 반영이 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은 가장 많이 검색한 5개국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오스트리아, 가나, 브라질, 아프리카 지역 등 여기에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이 나라들이 아무래도 은행이 좀 취약한 나라들인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P2P 암호화폐 거래소인 팍스풀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2,800%나 증가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제대로 그 부분이 이제 확산이 되어가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진핑 이제 중국 국가 주석이 블록체인 기술을 언급했지만 전 세계의 관심은 블록체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검색량은 요 파란색이에요.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검색량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게 그 블록체인 검색량이거든요. 빨간색이. 근데 빨간색은 없죠, 변화가. 그러니까 시진핑이 지금 얘기한 건 블록체인이었어요, 분명히. 근데 사람들은 블록체인에 관심이 없어요. 블록체인보다 비트코인에 훨씬 더 관심이 높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본능이기도 해요. 그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하죠. 그래서 돈에 더 관심이 있지, 실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나에게 큰 이득이 된다라는 생각을 단기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검색하기보다는 비트코인에 더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근데 이야기는 이제 보통 많이 들었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이제 비트코인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뭐 상승을 많이 했다더라, 이런 이제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검색량이나 관심도가 높아지는 양상들이 이런 이제 검색 트렌드에서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 실제 관영 언론이나 뭐 이런 쪽에서 그 블록체인 기술 지원 의사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는 무관하다, 투기성 기류에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위챗 트렌드에서도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검색량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해요. 오후에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 블록체인이 뭐야?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구글 검색량이 가장 많은 국가가 한국, 러시아, 홍콩, 우크라이나, 가나 순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이 꽤 관심이 많아요, 이쪽에.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검색을 그래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블록체인을 좀 이해를 하고 비트코인을 보는 게 좋긴 합니다. 그냥 비트코인만 무작정 보면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체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블록체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블록체인은 꼭 이해하시고 비트코인을 바라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벅스 2020년 7월에 백트 비트코인 소비자 앱에 채택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처음에는 이제 2020년에 이 앱이 소비자 앱이 이제 출시가 될 것이다, 백트에서 이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정확한 그 월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2020년 7월에 채택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 이 기사를 보면 꽤 명확하게 스타벅스 커피 체인점에서 비트코인 지불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확신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공식적인 내용인지 의문이 들긴 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은 스타벅스가 완전하게 하겠다라는 말은 없었지만, 근데 이제 대략 감이 오죠. 아무래도 스타벅스가 파트너이기 때문에 백트에, 그리고 스타벅스가 또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에 대해서 지분값은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긴 해요. 아무튼 스타벅스가 백트와의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만 해놓는다면 다른 소매점들이 안 할 이유가 없죠. 자, 가장 선두의 업체가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 후순위에 있는 업체들은 다 따라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한다고 하면 다른 기업들이 다 따라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비트코인을 받는다, 암호화폐가 결제가 된다 라고 선언을 하자마자 다른 소매점들은 그냥 따라서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인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스타벅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를 인식하게 만드는 거고, 그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인식 변화에 엄청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백트가 열심히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고려대가 리플사로부터 수십억 원 규모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연구비를 지원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이제 공개되지가 않았는데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 보안연구센터가 리플과 지난 6월에 대학 블록체인 연구 이니셔티브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지금 고려대에서는 이 블록체인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 거고요. 이로 인해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의 안정성, 스마트 계약 보안성 문제, 블록체인 사업 모델의 보안 경제성 등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가 이제 뭐 어떻게 나오든 지원을 받았으니까 고려대는 이제 좋은 거고요. 리플도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대학교로 지원하는 게 꽤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대학들의 지금 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연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사추세츠 공대, MIT죠, UC 버클리, 그리고 중국의 칭화대, 그리고 일본의 도쿄대 등 14개 국가 33개 대학이 지원 대상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려대학교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선은 지금 리플이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유가 이제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리플의 대학 블록체인 연구 이니셔티브는 대학이 블록체인 기술 혁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연구 인력 양성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이런 투자를 통해서 실제 뭐 기술 개발을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 인력 양성을 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리플에 또 중요한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요소를 작용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